일단 이제 생태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사가 갑이 아니라, 그러니까 왕홍한테 갑은 어, 본인의 팔로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건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신바라는 이제 유명 왕홍이랑 화웨이랑 같이 라이브 방송을 집행을 했는데, 방송 중에 갑자기 사전에 협의가 전혀 없었던 이어폰을 자기 고객들한테 다 증정품으로 보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화웨이 담당자가 현장에서 이걸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신바는 불쾌하다. 나는 이만큼 돈을 썼고 너네를 위해서 엄청난 매출을 올려주고 있는데 이것도 지원을 못 해주냐. 환불해라. 뭐 이런 약간의 막말이 오고 가면서 이슈가 좀 커졌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커지면서 신바 쪽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내보냈었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왕홍은 그 팔로워한테 의지해서 자기 인기를 먹고 사는 그 어떤 생태계이기 때문에 광고주가 누구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한테는 자기 팔로워의 이득, 자기 팔로워의 열렬한 지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집행하면서 항상 많이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탑 왕홍한테는 사실 홍보비보다는 나만이, 우리 브랜드만이 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제 티르티르라는 브랜드가 작년 초에 아마 박서준 씨를 모델로 고용하면서 타오바오의 왕홍들 몇몇을 불러서 신라호텔에서 이제 초청 행사를 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왔던 왕홍 중에 일부, 어떤 왕홍은 지금 현재는 파급력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그 왕홍과 티르티르는 계속 많이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왕홍들이 연예인들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들을 자기의 뭐 SNS라든가 쇼클립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돕는 거죠. 인지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 연예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웨이아도 그렇고 리자치도 그렇고 뭐 전부 그 광군제 때 그 저명 인사하고 방송, 그러니까 마인하고 방송하면서 사실 커진 거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어떤 전자상품이라면 전자상품에 있어서 가장 저명한 사람, 리뷰를 제일 잘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방송을 하는 것도 방법이죠. 예를 들면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기능성 화장품인데, 그 기능성 화장품은 보통 연예인이나 아니면 왕홍이랑 피부 과학 쪽에 유명하신 저명 인사를 불러서 같이 라이브를 해요. 그러면 브랜드의 전문성을 드러낼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서로 간의 인기를 나눠 가지는 뭐 이런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또 왕홍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비디오 안에서 이제 살아있는 존재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는 시각적인 효과도 사실 그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마스 이브 24가 딱 보이는 저런 패키지. 사실 저거는 꺼내면서부터 왕홍한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거리를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브랜드가 어떤 노력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라이브의 결과는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고요. 루이비통은 최근에 라이브를 샤옹수에서 진행하셨어요. 그 이유는 샤옹수는 조금 고소득층 여성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어떤 채널로 어떤 고객한테 다가서겠다라는 목표가 되게 불분명한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냥 전에 어디서 얼마 팔았더라. 그럼 우리 것도 들어가면 그만큼 팔 수 있겠지. 이런 기대들이 많으신데, 사실 그 플랫폼을 정하고 고객 존을 정하고 그 고객을 가지고 있는 왕홍한테 접근하는 전략은 상당히 세밀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왕홍 분석을 하는 부분인데, 보시면 이건 이제 샤오수의 이제 왕홍 분석인데, 보시면 최근에 인터랙션 추이나 평균 라이브 방송 시간, 평균 상품 클릭량, 평균 상품 객단가, 이런 것들 다 분석해 보시면 어떤 왕홍 같은 경우는 뭐 40원, 50원대 인민폐 10,000원,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바꾸면 10,000원 정도죠. 이 정도 제품만 파는 애들도 있는가 반면에 평균 객단가가 400원이 넘는 애들도 있어요. 이러면 한국 돈으로 8만 원 정도, 7, 8만 원인데 7, 8만 원짜리 제품을 많이 팔았다는 뜻이죠.
이제 그런 왕홍들이 아마 루이비통의 주 타겟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은 너무 당연한데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도인이나 아니면 이제 샤오홍스, 콰이쇼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왕홍의 팔로워가 얼만큼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아주 탑급이 아니라면 최근의 인터랙션 추이가 어떠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내고 있는 콘텐츠가 굉장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런 라이징 스타를 컨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진성 팔로워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파악. 사실 팔로워는 많을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가짜가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로 조회되지 않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야 되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의 두 번째로는 그 왕홍이 진짜 잘 판대. 나도 한번 넣어보고 싶다. 우리 브랜드도 무조건 거기 잡아주세요.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 사실상 다른 제품은 가격이 싼 제품은 아니면 뭐 색조 화장품은 되게 잘 파는 왕홍이라고 하더라도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어필하는 부분을 잘 모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왕홍이 기존에 했던 제품들이 어느 정도의 지식 수준을 갖고 있는지 전문적으로 어필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 파악하셔야 되고 실제로 왕홍이 우리 제품을 좋아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플랫폼 내에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 플랫폼 내에 탑급 왕홍하고만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모두가 뭐 웨이아나 뭐 리자치나 따루루나 뭐또 샤홍수 같은 경우는 뭐 한승우 이런 친구들 얘기하지만 그 가격대가 그 왕홍 방송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만은 진행하시기가 좀 어렵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작은 왕홍들을 어떻게 어떤 플랫폼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사실 전략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팔로우가 50만이 있는데 얼마나 팔 수 있어요? 근데 팔로우가 50만이 어느 플랫폼에서 있는 팔로우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면 이 지금 팔고 싶으신 제품이 무엇인가에 따라서도 다른 거고 그리고 또 인터랙션이 현재 상승 추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왕홍이 저희 제품을 싫어하는 경우에는 그 말할 때 자신감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브랜드는 판매가 잘 됐다 하더라도 저희 브랜드만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요소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는 얼마 팔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불확실성에 대한 확답을 준 꼴이 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집행을 해보면 팔로워가 10만밖에 안 되고 저희가 150만 원 홍보비로 냈는데 1,500만 원 이상 판매가 되는 왕홍도 있고요. 이렇게 치면 ROI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팔로워가 50만이 넘는 인지도가 되게 높은 왕홍이었고 홍보비로도 2천만 원 넘게 나갔지만 실제 판매는 굉장히 저조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집단에서도 사실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은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얼마 넣으면 얼마 팔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건 사실상 조금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플랫폼마다 랜딩 페이지가 다르고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왕홍 수수료랑 플랫폼 수수료의 기준도 좀 달라요. 앞에 보시면 도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티몰이나 타오바오로 연동을 막고 있기 때문에 도인 내에 왕홍 샵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왕홍 샵에 들어가는 제품이 위생 허가가 없이 중국에서 유통되는 거에 대한 부분은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까지 다 컨트롤이 이해가 명확하게 되신 상황에서 진행하시는 게 특히 상장사 같은 경우 되게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콰이쇼나 타오바오 빌리빌리는 티몰로 연동이 가능한데 보통은 웬만해서는 티몰로 연동하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판매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많은 판매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 카테고리 안에서 SEO도 점령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샵으로 몰아주시는 게 좋고 증동보다는 아직까지 뷰티나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티몰에서 SEO를 하시는 게 더 수익 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뭐 집행하실 때 위생허가 여부, 과징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 상품에 대한 SEO 영향, 쿠폰 설계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설계가 되어야 돼서 단순히 해외 유통부서에서 컨트롤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커머스랑 마케팅 이해도가 동시에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 이제 집행했을 때 조금 어려우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켓에 있다 보면 뭐 어디서 AR을 한대요. 어디서 리자치를 한대요. 이렇게 거론 업체는 굉장히 많지만 실행 사례는 또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가 어떻게 이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되고 그 대기열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고 이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믿고 선생산하시거나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생산을 막 그렇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다 들으시면 안 되고 왕홍 비즈니스 안에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항상 인식하고 계신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브랜드 라이브 기획하고 이제 예산 가이드를 받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뭐 시장에 뭐 A사도 있고 B사도 있고 C사도 있고 굉장히 많겠죠. 근데 이 부분이 MCN 회사에 이제 중국에 전달될 때 아니면 중국의 또 대대행 광고 대행사를 쓰실 수도 있고요. 여러 부분을 거쳐서 결국에 이제 왕홍 소속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커머스, 쿠폰, 할인율, 증정품 이런 모든 설계가 광고주하고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MCN 회사하고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콘텐츠에 대해서 그리고 이커머스에 대해서 같이 직협의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중간에 소통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저희도 광고를 집행하다 보면 직접 광고주가 아닌 이상은 대대행을 잘 안 해주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실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 부분에 대해서 직계약을 하고 있느냐를 보시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왕홍 라이브를 일회성 프로모션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일회성 프로모션으로 접근하시기에는 비용이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많이 치솟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고객사들을 하다 보면 이제 자주 나오는 그러니까 저희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이거는 뭐 100만 원으로 100만 원짜리 왕홍을 10명을 썼고 왕홍 수수료를 20%를 줬어요. 사실 100만 원 정도 홍보비 받는 왕홍은 컨트롤이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왕홍들한테는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20%까지도 뭐 컨트롤이 가능하고 그래서 어쨌든 브랜드한테 수령되는 최종 금액을 이렇게도 맞출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좀 급 있는 왕홍들 같은 경우는 URL 한 개당으로 비용을 받아요. URL 하나에 1,000만 원, 뭐 이렇게. 그리고 왕홍 수수료가 뭐 50% 이렇게도 육박할 수 있거든요. 유명 왕홍들 같은 경우는 흥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고의 몇 배를 준비해준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2천만 원 목표다. 그러면 6천만 원 재고를 준비해달라든가 뭐 이런 요구사항들을 얘기를 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가 수령하는 돈도 작지만 재고가 소진 안 됐을 경우에는 이건 완전히 이제 브랜드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물론 B가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홍을 썼을 때 그 상징성을 가지고 빠르게 시장 인지도를 높이는 부분에서는 활용도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가 지금 중국에 어떤 위치인지 그리고 우리 상품이 이 생명 주기가 얼만큼 갈 것인지에 따라서 좀 전략적으로 계산을 하셔야 합리적이고 사실 B급 정도 되는 왕홍을 쓰신다고 하면 마케팅적으로 활용 가치에 대해서도 앞뒤로 다 배치를 하셔야 합리적이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유통 구조에 대해서 상품 기획이랑 할인율 전략도 좀 필수인데요. 사실 코로나 전에는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 저는 조금 네거티브한 시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제품에 대한 검열 없이 왕홍의 그 판매 멘트도 사실 즉흥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게 과연 고객들의 신뢰를 오래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뭐 라이브 방송에 중국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열을 올리고 있다 보니 여기 안에서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진행을 이제 많이 하게 되면 예전보다는 더 많은 전략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처음부터 아직 상품이 이제 최초 런칭인데 누구누구 추천 상품이라고 이름이 나올 만큼 유명한 왕국을 쓰시면 100% 할인율을 엄청나게 요구하고 증정품도 요구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상품 인지도는 되게 빨리 올라갈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다른 왕궁들은 다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왕궁의 급수별 그리고 어떤 플랫폼에서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커머스 유통 구조를 해치지 않는 상품 기획과 할인율에 대한 전략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도 뭐 올리브영에서 팔 것인지 코스트코에서 팔 것인지 뭐 그리고 대리상도 1급 대리상인지 2급 대리상인지에 따라서 그 룰을 달리하잖아요. 이런 전략이 사실 라이브 커머스에도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왕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사에서 조금 많이 착각을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물건을 파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유통사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왕홍들은 소비자랑 거의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방송할 때 유난히 저희 제품에만 소극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푸시를 해도 저희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브랜드의 공식 SNS도 없고 타오바오의 샤오홍수 등의 구매 후기도 없어요. 그리고 바이도의 검색 포털에도 어떤 정보도 노출되지 않는 상품을 라이브 방송만 하자고 계속 푸시했을 경우에 뭐 때로는 받을 수는 있죠. 근데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을 올리실 수 있고요. 요런 부분도 좀 있는데 이제 중국에서 유명한 뭐 A씨 하면 그분의 소속사는 한 군데잖아요. 근데 여러 대행사를 통해서 계속 가격에 대한 이제 문의가 들어가는 거죠, 한국에서. 이럴 경우에는 원래 가격보다 가격을 더 비싸게 불러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누가 그 브랜드에 대한 협력 파트너인지 중국 쪽에서는 구별하기가 어려워서 신뢰도를 가지고 소통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해 보셔야 되는 이제 파트고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뭐 저희는 이제 광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티몰이나 타오바오에서 CPS 설계를 이제 협상을 들어가야 되는 라이브 방송은 사실 그전에는 많이 진행을 안 했었어요. 대리상들이 주로 많이 컨택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문제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현장에서 빠르게 소통할 수 있고 투입 대비 수익률 부분에서는 대리상이 진행하는 것이 훨씬 컨트롤이 더 빠른데요. 그런데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급이 맞지 않는 그 다른 증정품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이 브랜드에서 원하지 않는 판매 멘트를 마구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 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집행하실 때 이제는 좀 더 기획적으로 우리 브랜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광고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해 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이따 또 질문으로 받고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메일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